승마지도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23년 말 보건관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60일 만성 증식성 활막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식성 활막염이란 관절을 구성하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만성화되면서 활막 패드 및 섬모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질병을 말한다. 2. 이 질병은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다리의 관절, 특히 왕관절에 많이 발생한다. 3. 활막에 질병이 발생하면 활액이 점성을 잃게 되어 결국 뼈 사이에 마찰 흡수가 되지 않아 연골이나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활막염을 앓는 말들은 운동 시작 전에는 파행을 보이다가 운동하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말 관리자들은 어깨 근육이 뭉쳤다가 풀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이 이제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도 있고 다리 관절에도 주로 발생을 하는데 왕관절보다는 구절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책에는 주로 다리의 관절, 특히 구절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고요.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점점 문제가 지문이 길어지는 좀 추세로 나와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시거나 뭐 제가 요약한 거 그거 봐주시는 데 감사하긴 한데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꼭 교과서 교재에 그거를 다 읽어보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2말 전신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이란 사료나 운동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2. 탈수는 체내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잃은 상태를 말한다. 3. 폐혈증이란 다량의 병원균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 내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전신성 질병이다. 이러한 세균이나 독소는 체온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쇠약증, 나아가 폐사까지 이르게 한다. 4. 쇼크란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장애를 말하며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로 심한 외상, 대량 출혈, 소화기의 폐색, 빈혈, 대부분의 감염증, 화상, 심장장애, 탈수, 알레르기 반응 시에 발생한다. 답은 1번이고요. 문장 잘 보면 사료나 운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체온이 상승한다. 운동에서 체온이 상승한다는 걸 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밖에가 많이 더워서 체온이 상승하는 걸 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책에는 사료나 운동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체온이 상승하는 것, 이거를 이제 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 3, 4번 탈수, 폐혈증, 쇼크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말의 전신질병은 한 2,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비염증성 부종 같은 거, 그런 부분, 염증, 열사병,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니까 그 파트는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63 다음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질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말이 이제 꼬리를 들고 있고요. 귀가 쫑긋 세우고 있고 콧구멍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눈은 약간 눈이 흰 커플이 많아진 것 같죠? 그리고 뒤를 쳐다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눈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은 전염성 질병으로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감염 대상이다. 말은 다른 가축보다 이 질병에 대한 선천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잘 걸린다. 원인은 깊게 뚫린 상처에 혐기성 세균이 감염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해 상처는 소독 후 항생제를 주입하고 병합 후 붕대를 감아두어야 한다. 1. 가다 2. 가라 3. 나다 4. 달아.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은 말 눈 나온 거는요. 제3의 눈꺼풀 융기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구 내부에 피막이 얇게 덮여 있는 것, 이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말 전신이 나온 거는 근육 강직 현상입니다. 꼬리와 귀가 바짝 서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가나다를 하나씩 또 살펴보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했는데 파상풍은 비전염성 질병입니다. 단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감염 대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파상풍 걸릴 수 있죠. 그 못 같은 데 찔려서 병원에 가면은 요거 주사 놔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하고 다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보다 이 질병에 대한 선천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은 파상풍에 더욱 잘 걸리고요. 그래서 깊게 뚫린 상처에 혐기성 세균이 감염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녹슨 못 이런 거 밟으면 사람도 그 파상풍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번이 틀린 거는 라번은 이제 상처를 소독하고 소독 후 항생제를 주입하고 병 앞에서 붕대를 감아둔다라고 했는데 그 파상풍의 치료는 상처 부위를 넓게 벌려서 괴사한 조직을 절제하고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상처 부위에 항생제를 주입한 뒤 효과적인 배출을 위해 상처를 벌린 채로 두는 겁니다. 상처를 오므린 게 아니라 닫아놓은 게 아니라 상처를 벌린 채로 그냥 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나 하고 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선천 면역과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응되어 얻어지는 획득 면역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이다. 개의 특이성을 가지는 질병은 말에게 발병하지 않는다. 3. 획득 면역은 살아가면서 특정 질병에 걸렸거나 예방접종 같은 원인체 유사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체내에 직접 항체라는 방어물질을 생성해내어 침입한 인물을 없애는 능동적인 방어 기전을 일컫는다. 4. 면역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는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정답은 4번이고요. 면역의 정의와 분류, 이거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면역, 1번 같은 경우에 면역의 이제 그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 나온 건데, 요 문장이 23, 22, 21, 20 이때 4번이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표현입니다. 선천적 면역 그리고 획득 면역 요거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왜 틀렸냐면 면역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는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되는 것은 능동면역입니다. 수동면역은 백신 접종이 아니고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능동면역은 항체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동면역은 다른 개체가 생성한 항체를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면역의 대표적인 게 모체에서 초유를 섭취하는 거, 아니면 면역마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주사를 맞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면역이 되겠습니다. 그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요 문장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요. 요거는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